거기 그 지금 풀었던 프린트 6페이지 보시면 그 공란 있죠? 거기다 원과 직선 핵심 정리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보고 같이 좀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중학교 때 우리 3학년 2학기 때 배운 원과 직선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총 4가지 문장이 있거든? 총 4가지 문장? 자, 아니야. 2가지라고 기억해봐. 2가지라고. 이렇게. 원과 직선. 자, 일단 기본 용어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라 그랬어. 몇 가지 그림이 가능하죠? 3가지. 3가지 그림이 가능해요. 첫 번째 어떨 수 있고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 또 접할 수도 있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자, 이렇게 3가지 그림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직선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2점에서 만나는 선 있죠. 2점에서 만나는 선은 다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있지. 한 점에서 만나는 애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항상 이런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 그러지? 원의 접선이라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접선을 항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안 만나는 선 있죠. 이런 건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 접선보다 조금 더 원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2점에서 지나는 그 선 있지? 요런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러. 원을 분할하는 선은 그래서 할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할선에 이 원 내부에 있는 이 선분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특별히? 다시 이 원에 원과 이 할선이 있을 때 이 할선의 원 이 내부에 해당하는 요 부분, 요 선분 길이를 선분을 뭐라 그래요? 호는 여기지. 현이라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현이라고 불러. 여기를. 됐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원과 직선 그랬을 때 이 할선하고 접선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할선 중에 특히 이 현에 대한 얘기. 그래서 1번은 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거야. 자, 1번 원과 현. 자, 원과 현에 대해서 우리가 총 4개의 문장인데 이 중에 이걸 정리해서 그냥 2개로 외울게. 자, 현하고 관련된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원에 현이 있어. 이렇게 어떤 현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선생님이 수선을 내린 거야. 다시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야.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이 이 현을 뭐 해준다? 수직 2등분 해준다야. 다시 나는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을 뿐인데 이 수선이 이 현을 수직으로 2등분도 해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수직 2등분 된다야.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자, 이 지금 현의 양끝점하고 중심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삼각형 서로 뭐가 돼요? 이게 주황색 선 이 원에 뭐야? 둘 다 반지름이지. 길이가 같지, 그치? 그럼 이 왼쪽 오른쪽 둘 다 뭐 돼? RHS 합동이 돼, 그치?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다시 R, H, S 합동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과가 여기가 같다야, 그치? 그래서 수직 2등분 된다야.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뭐 해준다? 현을 수직 2등분 한다야. 말로도 써놓고 이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었더니 그 수선이 현을 수직 2등분 한다야. 자, 근데 똑같은 건데 이 말 순서를 반대로 해도 성립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현이 있었어. 자, 근데 이 현에 수직 2등분선을 그은 거야. 다시 말 그대로 이 현에 수직 2등분선을 그은 거야.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을 그었더니 그 수직 2등분선 위에 이 원의 중심이 지나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현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은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두 개로 썼지만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냥 뭐만 바뀐 거야? 말 순서가 바뀐 거지. 처음에는 수선을 내렸어. 그랬더니 수직 이등분 됐어. 두 번째, 수직 이등분을 그었더니 중심에 닿았어. 말 순서가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그 용어, 일상적인 말에서 우리가 이 주어랑 서술랑 이 말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유는 광성고 학생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너 어디야? 맞아요? 자, 근데 말 순서를 바꿔볼까요? 광성고 학생은 동유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죠? 광성고에 누구도 있지? 하진이도 있지,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보통은 우리가 말 순서를 바꾸잖아. 그러면 걔가 성립하는 경우보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특이하게 어떤 문장들은 말 순서를 뒤집어서 해도 성립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특이하니까 외우는 거야. 그거의 대표가 뭐야? 그거의 대표가 피타고라스 정리야. 직각삼각형이면 두변 제곱합이 빗변 제곱합이다지. 근데 거꾸로 두변 제곱합이 빗변 제곱합이 되면 뭐야? 직각삼각형이기도 한 거야. 말 순서를 뒤집어도 성립했지. 이런 건 특이하니까 외우는 거야.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형의 성질들이야. 얘 지금 말 순서를 뒤집은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볼게. 얘는 둘 중에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면 그거 뒤집어서도 성립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를 썼지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게 현에 대한 성질 1번이야, 이게. 자, 현에 대한 성질 2번도 있어요. 자, 2번 성질은 뭐냐면, 자, 2번 성질은 이번에는, 자, 원이 있는데, 자, 어떤 현들이 있어. 근데 봤더니 이 현들이 중심에서 거리가 서로 똑같대.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 이 수직거리지, 이 거리가 봤더니 같대. 그러면 결론, 이 현의 길이도 같다야. 이 현의 길이도 같다. 이거 왜 같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의 양끝점에다 선 연결해 보시면 이거 지금 다 합동돼요. 다. 그래서 자 1번은 자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길이가 같다야.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길이가 같다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말 순서를 뒤집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순서를 거꾸로 해보면은 자 어떤 현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현이 있는데 봤더니 걔네들 현 길이가 서로 똑같아. 현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 이 말 순서 뒤집으면 뭐가 돼? 얘는 같은 거리의 현이 길이가 같다고. 이번에는 같은 길이의 현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야. 되겠어? 그래서 중심 딱 찍어놓고 거리가 같다야. 쟤네 노란색 길이가 서로 똑같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다야. 그래서 같은 길이의 현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얘도 왼쪽 오른쪽이 서로 그냥 말 순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현에 대한 성질 이렇게 4개지만 2개라고 할게.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다시 첫 번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 지난다고? 중심을 지난다. 2번, 같은 거리에 있는 현들은 길이가 같다야. 그렇죠? 정리하시고, 자 2번 원과 접선. 접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억할 거예요. 자 1번,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어.
원에서 접선 등장하면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무조건. 다시 원이 있는데 접선이 등장한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반사적인 행동이야. 뭐부터 하는 거야? 수직 표시부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자, 원이 있는데 원에 접선이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일단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해서 걔네가 수직이다 표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보자마자 하는 행동이야. 항상.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걸 말로 하면은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다야.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접선도 하나 더 있어요. 접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야, 선분이야, 반직선이야. 다시 접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분이야, 직선이야. 선분이야, 접선. 직선이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이 말 들어봐. 접선의 길이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직선이니까, 그렇지? 직선의 길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 자, 2번 성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저 원한테 접선을 쏠 거야. 몇 개 쏠 수 있어? 이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선을 쏘면 몇 개 쏠 수 있어? 그림 봐봐. 2개 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점하고 얘랑 접하는 이 위쪽에 접선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만들 수 있죠. 요렇게도 접선을 만들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접하는 딱 그 지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할 거야. 접점. 됐어? 자, 근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들 있지? 잘 봐. 이 원 밖의 점으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 있지? 이거를 우리가 고유명사로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뭐야? 그럼 무슨 소리야? 하지 말고 얘로부터 이 접점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고유명사야. 자, 근데 얘는 접선의 길이죠. 근데 접선의 길이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지? 얘네들 길이 어떨 것 같아요? 이 길이랑 서로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같냐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잘 봐. 접선 등장하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하는 거라고? 항상 수직 표시부터. 자, 그럼 얘도 여기 중심 어딘가 있겠지? 중심에서 이 접점하고 연결하면 이거 수직이죠? 여기도 연결하면 여기도 수직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점하고 중심을 연결하잖아? 그러면 위아래 삼각형 서로 뭐 돼요? 합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그림 그려놓으시고 얘는 이렇게 적어놓을게. 원 밖의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야. 여기서 접선의 길이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돼. 접선의 길이. 요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정도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어. 자, 이제 다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온 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은, 자, 위치 관계가 그림 보세요. 몇 가지 종류 있다고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원을 하나 그려놓고, 자, 요 원의 식을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볼게. 그 말인즉 얘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얘랑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 세 종류예요.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할선일 수 있고요. 접하는 접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만나는 직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직선의 어떤 직선의 식이 y는 뭐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면 무슨 형이라 그래? 표준형이라 그래, 그치? 그 다음 뭐라고 줄 수 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 형식으로 줄 수도 있어, 그치? 뭐 어쨌든 간에 직선을 이거 아니면 이걸로 주겠지. 원의식 하나 주고 그 다음 뭐 직선식을 이렇게 하나 주는 거야. 아, 근데 저기 AD를 썼으니까 좀 P에서 문자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뭐 내가 PX 더하기 QX 더하기 QY 더하기 R이라고 바꿔볼게.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원의 식하고 직선의 식하고 식만 딱 주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야? 위치 관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답하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위치를 보니까 접하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말고 그냥 식만 보고 쟤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됐어? 자,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와 원의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접할 때잖아. 얘들아, 이 위치관계 판단하는 건 항상 접할 때가 기준이 되는 거야. 접하는 순간이다 그럼 접선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수직 표시부터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이 접하는 상태일 때는 이게 곧 반지름이자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지. 그래서 다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D라고 불러볼게. 디스턴스. 그 다음 반지름을 R이라고 불러볼게. 자, 그러면 일단 딱 접하는 상태일 때는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R이 어떤 상태인 거야? 같은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접하는 상태일 때 얘를 기준으로 접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길이가 일치할 때예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뭐니라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지. 잘 봐봐. 그러면 이 직선일 때는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그러면 이만큼이지. 이게 D야 지금, 그치? 이게 반지름이지. 누가 더 길어? 반지름이 더 길어. 그치?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림 보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거리 중에 누가 더 크다?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얘처럼 만나지 않으려면 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 수직거리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길이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 거리가 더 길지, 그치? 자,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는 반지름보다 저 거리가 더 멀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그다음 그 원의 반지름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원의 식을 우리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줘, 일반형으로 줘. 일단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직선식을 어떤 모양으로 줘야 돼? 일반형으로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주고 나서 얘랑 위치 관계 따져라 그러면은 중심과 얘의 위치 그 거리 구하고 그다음 요 놈의 반지름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 246쪽에 246번에 3번, 4번 두 개를 먼저 할게요. 선생님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자, 246번에 3번, 4번 먼저 합니다. 자,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다 라는 원이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지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래. 얘들아, 그럼 이거 거리 판단할 때 그림 그리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식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 그랬지. 자, 얘 중심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2.
그러면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 볼 거야. 자, 불러봐. 어떻게 시작해? 루트 마이너스 1,2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라. 루트 뭐라고 써 분모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했지?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의 루트 씌우지 분모에. 자, 그럼 루트 몇이야? 2분의 자 중심좌표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집어넣고 절대값 씌우기.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 빼고 3 빼고 하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그놈의 절대값이니까 뭐야? 6. 그럼 이거 약분하면 뭐 돼요? 3루트 2가 됐어요. 근데 얘랑 비교하기를 이놈의 반지름은 얼마지? 3. 누가 더 길어? D가 더 길어. 거리가 더 멀어. 그치? 반지름보다. 자, 반지름보다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다? 둘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4번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4번은 식이 지금 일단 저기 일반형으로 나왔으면 바로 묶어보자. 자, 뭐의 제곱이지 일단?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해놓고서 1, 9, 10에다가 6을 빼니까 얼마? 4. 요런 원하고 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대. 얘네의 관계를 따지고 싶대. 자 해보자. 자 얘 중심은 1,-3이죠. 걔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d 구해보세요. 분모는 5분의 자 여기다가 1,-3 넣고 절대값 씌울게. 자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10 얼마야? 2네 2 그치? 다시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2야. 근데 비교하기를 얘 반지름은 얼마예요? 2요. 거리랑 반지름이 같네. 무슨 상태란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이런 얘기야. 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의 식이랑 직선식을 이렇게 툭 줘도 그냥 걔네 이렇게 비교해서 아 얘네가 이런 관계구나 라고 내가 파악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소개를 좀 해볼게. 그 1학기 내용 할 때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져라 그랬을 때 교점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 우리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위치관계 따질 때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지? 다시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태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시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따지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려면 뭐하지? 갖다 놓고 그거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몇 개에서 만난다? 두 개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은 한 개에서 만난다.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거기서 근이 생긴다는 거는 걔네들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야겠지. 거꾸로 말해서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자 이런 얘기야.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 두 식에 해가 생기면 그러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자 연립하는 방법 이런 얘기야. 자 원의 식이 지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을 많이 쓰냐면 이런 걸 안 쓰고 이런 표준 형식으로 많이 써. 왜 그러냐? 그래야 연립하기가 좋아. 잘 봐.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y가 얘라며. 그러면 얘를 이 자리에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요? 다시요. 요 y를 얘로 바꿔서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 식이 결국 뭐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치? 자, 그 2차 방정식을 내가 정리해서 판별식을 따져봤는데 그놈의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다라는 얘기는 교점에 x좌표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네를 구해봤는데 얘가 그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지. 얘네를 구해서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0보다 작아. 그럼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따지는 법이야. 판별식. 그래서 사람들이 뭐 판별식으로 따지는 방법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얘네들 연립한 다음에 어떻다? 뭘 따진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저식 집어넣은 다음에 걔의 판별식이 어떻다고?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접하려면 저거 집어넣은 다음에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우리 기존에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2차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가 되려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246번에 1번, 2번 볼게. 자, 3번, 4번은 선생님이 지금 이 1번 방법으로 풀었잖아. 거리 비교하는 걸로. 자, 1번, 2번은 왜 지금 2번 방법으로 풀려고 하냐면, 자, 1번은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런 직선이 있대. 그럼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따지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y가 얘네잖아.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1을 y 자리에 그냥 슉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요거 정리해보면은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 얘가 실근을 몇 개 갔는지만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판별식을 써보자. 그럼 판별식이 1 플러스 6이니까 양수죠? 양수란 말은 뭐란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한다고. 알겠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2번. 자, 이번엔 2번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고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5래.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식이 표준형으로 돼 있으니까 집어넣기 편하게 돼 있죠. 그럼 얘를 그냥 요 y 자리에 슉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럼 집어넣었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됐어. 자, 전개해보면은 5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지. 자, 요거 이렇게 해보자. 그냥 어차피 우리가 따지고 건 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별식 부호만 따지고 싶잖아. 그럼 그냥 바로 짝수 판별식 들어가 볼게요. 그럼 반의 제곱 100에서 얘네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5. 중요한 건 125가 아니라 양수라는 거지, 그치? 자, 얘가 양수 나온다는 건 어떻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되겠어요? 될까요? 뭔가 잘못했네. 답이 이게 아닌데? 잠깐만. 5x제곱 20x 25 25인데 못 빼니까 20이지?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 것도 없다. 잘 봐. 얘는 판별식 굳이 따질 것도 없이 5로 나눠버리면 그냥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냥 식을 보고 판단하는데, 자, 두 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첫 번째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2번 직선식을 원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야.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기말범위 밑에 했잖아, 그렇지? 이거 사실은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거 풀려고 배우는 거야. 얘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2차 방정식 실근 몇 개인지 그거 따지는 거야. 됐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방법이 그런 건 없지만 보통 하다 보면 1번을 훨씬 많이 쓰게 돼요. 근데 2번도 기억은 해. 식이 이런 식으로 주면, 표준형으로 주면 사실은 집어넣는 게 더 빨라요. 있어요? 다 했어. 내용은 이게 다야. 자, 247, 248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247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랑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대. 쟤네들 위치관계 따지려면 1번으로 할 거야, 2번으로 할 거야? 저라면 2번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집어넣기 좋은 모양 아니에요? 자, 그치만 혜빈이가 원하는 대로 저 문제를 1번으로 풀어볼게요. 당연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7번 문제 같은 거는
원의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야. 근데 직선식이 y는 x 플러스 2야. 근데 혜민이가 지금 선생님 저는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직선식을 일단 바꿔놔야 되죠. 뭐라고 바꿔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얘는 중심이 원점이니까 원점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d 한번 구해주세요. 뭐예요? 네가 책임져봐 빨리. 뭐라고 해? 루트? 분의 빵빵 대입하고 절대값 주면 2지. 그럼 이거 그냥 뭐예요? 루트 2죠. 그 다음 얘랑 비교.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K래. 그냥 이렇게 되겠지. 자 1번 어떻게 되고 싶대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누가 더 길어야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지, 그치? 그러면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1번은 얘들아 이거 양변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K가 어떻다? 4보다 어떻다? 이 양변 제곱하면 아니 4가 아니라 제곱하면 2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2번 접하려면 어떠면 돼요? 걔네들이 같으면 되니까 그냥 보자마자 K는 얼마? 2 되겠어? 자 3번 만나지 않으려면 누가 더 길어야 돼? 거리가 더 길어야 돼, 그치? 거리가 더 길어야 돼. 얘들아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 돼? K가 2보다 작다지, 그치? 혹시 여기서 조금 뭔가 뒤가 부리지 않습니까? 안 부려요? 루트 K가 지금 뭐예요? 이 원의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 이거 숨어 있는 거다 이거. 됐어? 자 그래서 뭐 1번 방법으로 풀든 2번 방법으로 풀든 상관없는데 왜 1번을 더 많이 쓰냐면 잘 봐. 요거 1번으로 이 모양 바꿔서 하는 건 얼마 안 걸려,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볼게. 만약에 원식이 이건데 선생님이 직선식이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 이런 거 줬다고 쳐봐. 이거 저기다 대입하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2번으로는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가서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문제로 하나씩만 풀고 딱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일단 동요야. 너무 고뇌하지 말고 원식을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겠어? 묶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묶어주세요. 뭐예요? x 마이너스 2제곱. 오 좋아요. 그 다음 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왠지 좋았어. 자 얘랑 저 직선이 만나도록 하고 싶대. 자 직선이 지금 5x 플러스 12a 더하기 a죠. 자 얘들아 얘네들이 만난다 그랬는데 지금 봐봐. 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종류 그림이지. 만난다는 거는 저 중에서 자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야? 만나는 건 몇 번이야? 1, 2번이야, 그치? 접해도 만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식이 지금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걸로 가면 머리 터지지 않겠니? 그러면 이걸로 하겠다, 그치? 자 중심 2, 마이너스 1로부터 얘까지 거리 한번 바로 구해보세요. 자 5랑 10이니까 보자마자 분모는 뭐야? 13 그렇지. 그거 분해. 자 여기다가 지금 2,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그러면 10에서 마이너스 11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은 그냥 얼마예요? 1.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어. 자 근데 얘가 지금 만난다는 얘기는 요 1번이거나 2번이잖아. 자 2번이려면 얘네들이 같지. 다시 13분의 절대값 a-2가 1이 되면은 같아지는 거지. 접하는 거지 딱.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길어야 돼? 반지름이 길어야 돼. 이 그림을 자꾸 떠올려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반지름보다 짧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절대값 a-2가 13 이하다지.
이거 어떻게 풀지? 1학기 거 기억나나 한번 봐봐. 얘는 A랑 E 사이의 거리야, 그치? A랑 E 사이의 거리가 13칸 이내다 그러면은 2로부터 13칸 떨어져 있는데 누구 있어? 15랑 마이너스 다시 2로부터 13칸 떨어져 있으면 2로부터 왼쪽으로 13칸 가면 누구야? 마이너스 11. 오른쪽으로 13칸 가면 15. 거기 사이 어딘가 A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1 이상 15 이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겠어요? 저 사이에 정수 몇 개냐 그랬네. 저거 정수 몇 개예요? 어우. 둘 다 등호 있으면 어떻게 하지? 빼고 하나 더 빼, 하나 더 해. 그럼 빼고 하나 더 하면 27이지? 네. 25는 언제야? 둘 다 등호가 없을 때야. 둘 다 등호 있으면 빼고 1을 더 해주는 거야, 그때.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63쪽은 이번에는 접할 때,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지름이랑 거리 같다 하면 되겠지. 여기는 내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동생이랑 같이 과자 먹으면서 풀면 되겠지? 뭐 동생 있어? 동생한테 시켜. 뭐 틀리면 내일 동생 좀 때리고. 그치? 이거 네가 해. 자, 64, 65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자, 64번, 64쪽에 위에 제목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현의 길이. 현.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 이거를 그냥 식으로 표현해서 바꾼 것 뿐이야. 자, 258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기분 좋게 딱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258, 263 대표 문제 하나씩 풀고 265 하나만 여러분들이 풀고 더하면 이제 폭동 날 테니까 그렇게 세 개만 하고 귀가하겠습니다. 네? 3분 남았어요. 자, 258번 x-y 플러스 3은 0과 자, 이번엔 직선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요렇게 원이 주어져 있어. 자, 근데 얘 말을 읽어보자. 이 직선과 원의 두 교점을 A, B래. 그럼 몇 개 만난다는 얘기야 당연히. 얘기해줬잖아. 몇 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쟤네들의 두 교점을 뭐라고 하세요? 아니, 교점을 뭐라고 하세요? 불러주세요. A랑 B라고 하세요. 그쵸? 자, 근데 A랑 B라고 한 다음에 구하는 게 뭐예요? A, B의 길이를 구해라. 자, 전문용어로 뭐의 길이를 구해라? 현의 길이를 구해라. 알지? 현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근데 우리가 현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두 가지 있었다 그랬어. 불러봐. 1번이 뭐였어? 나보고 얘기해봐. 현 1번이 뭐야? 중점부터 내리면 수직 이동.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중심을 지난다야. 그치? 자, 그거를 쓰는 거야 여기서. 2번은 아니겠지. 현 두 개가 없잖아. 그치? 자, 여기서 뭐를 쓸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얘 중심이 뭐예요? 중심 뭐예요? 마이너스 1,1. 얘 반지름 뭐야? 3.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여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 내가 여기 구하는 건 여기인데 얘를 알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거는 구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지 그냥. 그치? 그래서 요 D를 한번 구해볼게. 얘는 불러봐. 뭐 분해? 루트 2분의 자, 마일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그냥 1이지 1. 그럼 루트 2분의 1이래 얘가. 알겠어? 자, 근데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얘가 뭐 해준다고 현을? 수직 2등분 해준다고. 자,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쓰겠어 우리가? 피타고라스 9에서 2분의 1 빼고 루트 씌워. 그러면 루트 2분의 몇이야? 그치? 9에서 얘 제곱 9에서 얘 제곱 2분의 1을 빼고 루트를 씌우면 그게 이만큼 길이잖아. 그치?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8에서 2분의 1 빼니까 루트 2분의 17 아닙니까? 됐어요? 루트 2분의 17
다른 말로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34지. 그게 얘야, 그치? 근데 얘를 구했는데 선생님 이걸 구하라 했는데요. 뭐 하면 돼? 수직 2등분이니까 뭐 몇 배 하면 돼? 2배. 그래서 현 길이가 얼마다? 루트 34다야. 종이 표현 거니까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자, 그러니까 현이 나오면은 저 261번도 중요한 건데. 아니야, 모자란 거 다음에 더 할게. 자, 이 65점 넘어와봐. 이거 대충 적어놨어요? 오늘 엄청 많이 배웠다, 그치? 마지막 두 개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오늘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걸 또 풀게요. 자, 26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3번보다 사실은 65번이 더 중요한데 어떡하지? 그래도 63번을 할게요. 자, 263번 뭐라고 하는지 볼게. 점 5,4에서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는데 얘들아 5,4는 저 원에 어디에 있겠어? 일단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원에다가 점에서 접선을 그으려면 야 안에서 접선 그을 수 있냐? 없지.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그을 수 없지, 그치? 밖에서 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눈치껏 그렇게 봐도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 5,4가 저 원에 어디 있나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 동해봐 5,4가 저 원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뭐 해보면 돼요? 저 시계 넣어봐요. 저 시계 넣어보면 뭐 돼요? 반지름 제곱보다 크죠? 그럼 어디 있다고? 밖에 있다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원하는 대로 해볼게. 그냥 위치는 대충 무시하고. 자, P라는 애가 있고 원의 식이 지금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25래.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점 P에서 저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한대. 얘들아, Q는 여기서 접선 쏘면 몇 개 쏘인다고? 접선 몇 개 쏠 수 있다고? 2개 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선을 쏘면은 여기가 Q죠? 근데 여기다 그었을 때 여기도 Q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Q를 얘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왜? 이 길이는 두 접선의 길이는 같을 거니까. 그치? 알겠어? 자, 지금 물어보는 게 PQ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PQ의 길이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자,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그림 잘 기억해. 이 그림. 자, 일단 접선이니까 보자마자 뭐 한다고? 수직 표시. 자, 여기 중심이 뭐예요? 2,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서 수직 표시했는데 이 수직 표시하면은 이 주황색 선이 이 원의 뭐야 지금? 반지름이니까 얼마지? 5. 나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를 알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 점과 이 중심 딱 연결해서 선 하나 만들어주면 얘는 길이 구할 수 있지. 이거 길이 얼마야? 9에다가 49 더하면 얼마죠? 루트 48. 그럼 얘가 루트 48이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48에서 25 빼고 루트 씌우면 되지. 얼마야 루트? 루트 48에서 25 빼면 얼마 돼? 23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3이다 이거야. 여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왜? 얘랑 얘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Q가 얘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계산을 잘못했네?
루트 48이 48이 틀렸어요? 58이 58이에요? 저런. 그러면 58에서 25 빼고 루트 씌면 뭐예요? 33 33. 오케이. 접선의 길은 루트 33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두 번째 파트까지 좀 정리한 건데, 자, 오늘 좀 진도를 나가려고 선생님이 좀 빨리 나간 감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요 남은 거 요거는 그렇게 양 많지 않거든? 여기까지 좀 문제 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풀고 그다음 3번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